저는 경매는 분양이나 청약에 사람들이 몰릴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요즘 청약 분양 관련해서 기사들이나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또 청약, 이제 분양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서울 지금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8,400만 원, 성남 가천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강북도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청약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도 뭐 서민들의 사다리, 불을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 이상 그 돈이 있어야지만 이 아파트를 지키고 내가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는 좀 암울할 수가 있고,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왜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내용 정리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청약은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대출도 잘 나왔고,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도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가 진짜 4,500만 원이 넘어가고, 전용 8사로 계산을 하게 되면 15억 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이걸 사지 못하게, 일부만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LTV가 40%로 걸려 있기 때문에 15억 아파트를 내가 아파트를 청약을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금 10억 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일단은 10억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분양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돼버렸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나 기사들 보면 계속 그런 말들 많잖아요. 로또 청약, 로또 분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청약이나 분양 당첨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현금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다 대출도 안 해주고 내가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부동산 양극화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막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도 하지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건축비와 자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올라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등한 수준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인건비 모두 2년, 3년 사이에 급증을 했죠. 돈이 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줘야 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합과 시공사의 수익 갈등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시공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을 또 우려해서 낮추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관계 속에서 합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지연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공급 절벽도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규제, 금리, PF 부진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미루고 있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유지시키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새 아파트는 줄어들고 공급은 줄어들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생겼나요? 사람들의 심리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지금 아니면 못 사. 더 오를 것 같다. 라는 불안이 붙으면서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막 진짜 우리 뉴스나 신문들 보면은 몇백 명이 몰렸고 그런 기사들 많이 봤잖아요. 저는 고가 청약이 일반화가 되고 정상화되는 시장이 건강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당첨이 됐다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대부분 대출로 커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LTV 40%로 제한을 해놨고 중도금 대출도 막히고 잔금 대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현금 1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모 현상, 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더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놀이하는 곳으로 바뀐 것 같다.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양시장, 청약시장은 이렇고 이제 또 우리 경매하기 때문에 경매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매는 분양이나 청약에 사람들이 몰릴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분양과 다르게 시세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분양 15억짜리 아파트 단지를 경매로 뭐 그 드라마틱하게 뭐 10억, 11억 이렇게 싸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한 13억, 14억 이렇게만 싸게 사도 굉장히 싸게 산 거거든요. 그리고 몇 천만 원만 싸게 사도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출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경락잔금 대출로 이 대출 운영이 가능하고 자금 구조가 열려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적극 검토를 한다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낙찰가 대비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경매에서는 분양가 이런 것들보다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청약 이 시장에 사람들이 몰린다면 내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투자자들이 좀 봐야 하는 것들 3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는 분양가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을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고분양가 지역은 시장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분양가 대비 20% 30% 낮은 낙찰가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분양가로 낙찰이 되어져 있던 곳들은 싸게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내 관심 물건에 검토를 하고 담아 두었다가 낙찰가율을 계속 추적해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 매매사업자 구조를 잘 활용하면 장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계대출은 막혀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사업자가 어렵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사업자 형태로 대출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1억 단위 레버리지를 내가 쓴다라고 하면 정말 볼 수 있는 아파트 퀄리티들이 달라지거든요. 퀄리티들이 달라지면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경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장 심리, 후행을 좀 노려야 돼요. 분양 시장과는 달리 경매는 좀 다르게 심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분양 시장이 이렇게 과열이 된다? 경매는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낙찰을 받고 그 낙찰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몰렸던 물건들이 지금 몇 명까지 줄었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경매 물건이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시고 시장을 좀 후행을 해서 심리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분양, 청약 관련된 기사 보고 제 생각, 경매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매는 저는 뭐 언제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언제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라는 거는 언제든지 공부 한번 해두시고 평생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매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도 다 부동산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 좀 하시고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분양 청약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당첨돼도 10억 이상 들어가야 된대요. 10억 이상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 그거를 신청을 하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말리진 않겠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